달려라. 어느 날 우리 집 뒷마당 제일 바깥쪽 잔디밭이 움푹 꺼진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별 관심 없다는 듯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10살배기 아이의 말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리라. 움푹 꺼진 곳은 더는 커지지 않았고 며칠이 지나자 나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그 후 어느 날 아침 출근하던 아버지는 현관에 달린 방충망에 나무판 아래가 벌어진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나를 부르더니 그곳을 보여주며 말씀하셨다. 폴, 오늘 이 방충망 아래로 쳐진 나무판을 조금 올려 못질해서 고정해 놓아라. 아버지가 나간 후에 나는 망치를 가져오고 못을 찾으러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런데 못상자가 없었다. 굴러다니는 못이라도 찾아보려고 차고 작업대 위와 공구통을 뒤졌지만 못은 없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못을 한 상자 사야 한다고 5센트짜리 동전을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은 잔돈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망치를 있던 자리에 도로 갖다 놓고는 현관 방충망을 잊어버렸다. 늦은 오후에 자전거의 빠진 체인을 끼우려고 현관 앞 길에서 자전거를 거꾸로 세워놓았다. 퇴근하던 아버지가 현관으로 들어오다가 아직 방충망 아래가 벌어진 채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나를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오늘 아침 너에게 저 방충망 고쳐놓으라고 했지? 내가 대답했다. 못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시킨 일은 해놓아야지. 당장 가서 못 몇 개 구해와. 나는 물었다. 어디서 못을 구해요? 아버지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어디서 구해오든 상관없다. 당장 못을 찾아와. 누나 캐럴은 현관 앞에 있는 그네 의자에 앉아서 그 상황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없는 못을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억지스러운 말에 나는 앞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대꾸를 했다. 없는 것을 어떻게 찾아요? 저는 못해요. 아버지는 분노했다. 뭐라고? 너 지금 내게 못한다고 했냐? 아버지는 나를 잡으려고 계단으로 뛰어내려 밖으로 나왔다. 나는 내 자전거를 놓아둔 현관 앞길을 돌아 집 주위로 도망쳤다. 아버지도 나를 잡으려고 집 주위를 따라 돌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현관 앞길에 세우던 자전거를 들어 나를 향해 잔디밭 쪽으로 내던졌다. 하마터면 자전거에 맞을 뻔했다. 누나가 소리를 질렀다. 달려라, 폴, 달려. 나도 같이 소리를 질렀다. 알았어. 그렇지 않아도 달리는 중이야. 나는 총알처럼 달려서 집 주변을 돌았다. 나무 울타리를 따라 돌다가 울타리를 넘으려면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잡힐 것 같아서 뒷마당에 있는 문 쪽으로 달아났다. 내가 뒷마당에서 문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아버지는 바로 내 뒤에서 나를 잡으려고 점프를 했다. 나는 잔디밭에 움푹 꺼진 곳에 닿지 않게 넓이뛰기를 하듯 펄쩍 뛰어넘었다. 그런데 나를 잡으려고 성난 황소처럼 달려오던 아버지는 미처 움푹 꺼진 웅덩이를 보지 못하고 바로 그 한가운데를 디뎠다. 으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아버지는 진흙탕 웅덩이에 빠졌다. 잔디밭 밑으로 집안이 가라앉으면서 생긴 웅덩이는 생각보다 꽤 깊었다. 나는 도망가기 바빠서 아버지가 웅덩이에 빠진 줄도 모르고 뒷마당 문을 통해 빈 공터까지 달렸다. 경황이 없어서 아버지의 비명소리는 듣지 못했고 얼마나 뒤따라왔는지 보려고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는 저 멀리 뒷마당 가장자리에 있는 웅덩이에 빠져 있었다. 되돌아와서 아버지를 살펴보니 더 깊이 빠질 위험은 없었지만 몸통까지 빠졌고 겨우 얼굴과 어깨만 웅덩이 바깥으로 나와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고 계속 고함을 질렀다.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못하셨다. 내가 얼른 집으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나는 대답했다. 방충망을 고쳐놓지 않았다고 아버지가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왜 아버지의 비명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리지? 지금 어디 계시는데? 웅덩이에 빠지셨어요. 뭐라고? 어머니는 뒷문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웅덩이에 빠진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가까이 오지 마. 어머니가 멈춰서서 어쩔 줄 몰라 하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거기 그렇게 서 있지 말고 빨리 누구든 불러서 꺼내줘. 어머니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방서에 전화를 하는 것이었다. 소방차가 웽웽거리며 집 앞에 오고 나는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소방대원 한 사람이 말했다. 무슨 일이니? 아버지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하하하 웅덩이에 빠졌다고? 조지 들었어? 이 집 어른이 웅덩이에 빠졌대. 나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하라고 일렀다. 아버지는 지금 엄청 화가 나 계세요. 아버지를 보고 웃으면 더 화낼 거고 그러면 저만 죽어요. 제발 웃지 말고 빨리 꺼내주세요. 아버지를 웅덩이에서 꺼내는 일은 소방대원들에겐 식은 죽 먹기였다. 웅덩이로 작은 사다리 2개를 내려서 각 사다리에 한 사람씩 내려가더니 아버지의 어깨 밑으로 팔을 넣어 아버지를 번쩍 들어올렸다. 웅덩이에서 빠져나온 아버지의 옷은 진흙과 오물범벅이었고 고약한 냄새가 났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당신 그 옷을 입고 집에 들어오면 안 돼요. 차고에서 다 벗고 들어오세요. 소방대원들은 재밌다고 킥킥거리며 돌아갔다. 아버지는 차고에서 사료부대를 몸에 두르고 나와서 집으로 들어갔다. 누나가 내게 주의를 주었다. 너 당분간 아버지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 그렇지 않아도 그럴 거야. 나는 날이 저물 때까지 밖에 있다가 몰래 부엌문으로 들어갔다. 나는 속삭이듯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위층에 계신다. 저녁 남겨놓았다. 나는 그날 밤과 다음 날 아버지가 출근할 때까지 아버지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했다. 다음 날 저녁에도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런데 부엌 선반 위에 새 못 한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다음 날 아버지가 출근한 뒤에 못질을 해서 방충망을 고쳐놓았다. 그날 아버지가 퇴근하는 것을 창문으로 내다보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나는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방충망의 못질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훔쳐보았다.